2023년 6월 17일 서울 양천구의 한 원룸에서 혼자 거주하던 35세 여성 이수민 씨. 그녀는 그날 오전 휴대폰 뱅킹 알림으로 500억 원이 아닌 정확히 50억 원이 통장에 입금됐다는 문자를 받는다. 입금처는 GSC홀딩스, 통장에는 입금 메모란에 회계정상금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었다. 이수민 씨는 놀란 듯 지인 2명에게 내 계좌에 이상한 돈이 들어왔어. 진짜야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날 저녁 7시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파트 복도 CCTV에 등장한다. 검은색 백팩을 메고 급히 전화 통화를 하며 집을 나서는 장면. 그 이후 그녀의 휴대폰은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마지막 신호를 남기고 종료되었고, 카드 사용, 출국 기록, 교통카드, CCTV 모든 기록이 사라진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목격된 적이 없다. 50억 원이 입금된 계좌를 추적한 결과 송금처인 GSC홀딩스는 국내 등록법인 목록에 존재하지 않는 기업이었다. 사업자 등록번호 역시 실제 존재했던 회사와 유사했으나 법인명이 다르고 폐업 상태였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 자금을 세탁된 자금으로 의심하고 분석에 착수했고, 해당 법인의 통장으로 거슬러 올라간 자금 흐름은 7개국을 경유한 다단계 구조로 전개되었다. 자금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한국 순으로 들어왔고, 최종 입금 직전에는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를 경유한 흔적도 있었다. 이런 구조는 전형적인 불법 자금 세탁 방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찰은 자금의 실제 주체가 조직 범죄일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이수민 씨는 왜 그 돈을 받았을까? 그리고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걸까? 경찰은 이수민 씨의 과거를 역추적했다. 그녀는 소규모 영상 제작업체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고, 별다른 전과나 범죄 이력은 없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3개월 전부터 익명 채팅방에서 고수익 부업을 찾고 있었다는 기록이 복원된 것이다. 해당 채팅방은 회계 대행, 회사 법인 통장 대여 등 위험한 키워드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고, 그녀는 누군가로부터 입금만 받아주면 되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연락처를 공유했다. 즉, 이수민 씨는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한 정황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그 계좌는 단지 입금용이 아니라 회수되지 않는 자금의 종착점이었다는 것. 자금 세탁에 사용된 계좌 중 최종 종착점이었던 인물 대부분이 이후 실종되거나 연락 두절된 것으로 밝혀진다. 이수민 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유사한 사건들이 전국 곳곳에서 제보되기 시작했다. 경기도 수원의 40대 남성, 부산의 대학생, 제주도의 주부까지. 이들은 모두 어느 날 갑자기 계좌에 큰 돈이 입금되고 곧 실종되거나 이상행동을 보인 후 연락이 끊겼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사체로 발견되거나 자살로 위장된 정황이 있었으나 외상 흔적이나 CCTV 삭제 등 의문점이 남았다. 경찰은 이 사건들이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닌 자금 세탁망에 연루된 개인을 제거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국제적 범죄 조직의 범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2025년 3월 인터폴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며 이수민 씨 실종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 실종 자금 세탁 연계 사건으로 분류된다. 그녀는 지금도 미제 실종자 명단에 올라 있다. 2025년 6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실종자 가족 모임에서 이수민 씨의 어머니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다. 딸이 어리석었더라도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줘야 합니다. 이수민 씨의 계좌는 여전히 휴면 상태로 남아있고, 입금된 50억 원은 지금도 이체나 인출 없이 정지되어 있다. 그 돈은 아직 주인을 알 수 없고 목적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이 돈의 실체가 또 다른 미제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을 추적 중이다. 이건 단순한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이 이름도 없는 돈 때문에 사라진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실제 보도 자료와 경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구성된 실화입니다. 오늘의 궁금해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